자, 확률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6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표본 공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행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겠네요. 시행 그 위에 문장에 있습니다. 박스 위쪽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연달아서 표본 공간도 사건도 집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률을 공부할 때 우리는 집합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 이렇게 시행, 표본 공간, 사건을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짜잘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손에 주사위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눈에 보입니다. 보이죠? 이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예. 던지고 이게 시행이에요. 알겠어요? 시행. 그 다음에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이게 바닥에 떨어지겠죠? 바닥에 떨어져서 뭐 주사위 눈이 2가 나왔어. 그럼 그게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사건인데 떨어지기 직전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겠죠? 1, 2, 3, 4, 5, 6. 그 가능성의 총집합. 그걸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집합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우리가 보통 그전에 U를 썼잖아요. 유니온해서. 근데 유니버스인가? 어쨌든 이번엔 S를 씁니다. 전체 집합. 듀오 대신에 표본관이니까 샘플 스페이스 때문에 사건이 그것의 부분 집합이라고요.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하면 어떤 부분 집합이 떠오른대요. 네, 2나 4나 6이 나오는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 게 사건이고요. 그 중에서 그 2, 4, 6, 이 원소, 요 원소 하나로 된 사건, 그러니까 2가 나온 사건, 4가 나온 사건이 이런 하나짜리 사건 있잖아요. 그걸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 사건. 원소 개념이 여기 써 있어요. 근원 사건. 원소 하나짜리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 던졌는데 여기서 뭐 한 자리 자연수가 나올 사건 하면은 다 되겠죠. 그죠? 그건 걸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사건. 엄밀하게 따지면 표본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그게 전체로 나올 뿐이야. 그 다음에 7이 나올 사건 이렇게 하면은 네 없겠죠. 그런 것은 좀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같은 거겠죠. 네, 뭐 이렇게 새로운 단원을 좀 본격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수학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사건, 곱사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얘기고요. 합사건은 합집합으로, 곱사건은 교집합으로 표현합니다. A 또는 B인 사건, 뭐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사건, 아니 짝수이면서 소수인 사건, 짝수이거나 소수인 사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A 사건이 짝수인 사건, B 사건이 소수인 사건 라고 한다면 네. 합사건은 짝수이거나 소수인 사건 이렇게 될 테고 곱사건은 짝수이면서 소수인 사건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사건도 있습니다. 여사건. 보통 적어도 라는 말이 있을 때 사용하는 사건입니다. 전체에서 빼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배반 사건. 다음 두 사건은 배반 사건입니다. 집합에서 서로 소를 배반 사건입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배반인 관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합사건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건데 우리가 경우의 수는 배웠어요. 경우의 수. 이게 합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건 이렇게 더하고 중복되는 것을 한번 뺍니다.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다음에 중복된 경우의 수. 그래서 하면은 짝수,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짝수, 소수 이렇게. 거기에다가 표본문간을 다 분모에다가 갖다 대주면 비율 값이 나오고 그 비율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사건 B의 확률. 그 다음에 사건 네 A 그리고 B의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걸 사용한다고요. 근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반 사건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배반 사건은 합사건 중에서 가장 쉬운 사건.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A 합사건 B가 A하고 B의 확률을 더하면 끝나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가장 단순한 형태가 배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충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풀게요. 자, 132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2의 배수가 논이 나온 사건, 3의 배수 논이 나온 사건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하면 집합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네. 134번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유수가 적힌 카드에서 한 장을 뽑는 사건이다. 그럼 그런 사건은 1부터 10까지 자유수가 되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찾으라고 했어요. A 사건은 소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B 사건은 4의 약수 사건이고요. C 사건은 3의 배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1부터 10까지니까 2, 3, 5, 7 4의 약수면 1, 2, 4 4의 배수면 3, 6, 9 이렇게 있겠네요. 다음 중 배반 사건은 이런 식의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B하고 C가 배반 사건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럼 기본적인 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뜻. 여기에 수학적 확률이 난다. 수학적 확률. 수학적이지 않은 확률이 있나? 라고 한다면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통계적 확률을 배운다. 네, 교육과정 바깥이지만 기하학적 확률 또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따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먼저 이 짜투리들 먼저 해버립시다. 통계적 확률이란 그냥 문제를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66페이지 148번 네. 148번을 보시면 어느 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녀 10만 명의 연령별 생존자 수를 나타냈대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분이 몇 년생이죠? 근데 여분은 60세가 안 나오니까 아직. 그러면은 60세가 나오려면은 1960년생 해봅시다. 그럼 60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남녀 각각 10만 명씩 태어났는데 10만 명씩을 조사했는데 20살까지 사는 숫자가 써있어요. 40살까지 사는 생존자 숫자가 써있습니다. 60살까지 이게 법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통계적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얼마큼 살 수 있을 것이냐를 보는 거죠. 보통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세의 남자가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 하면 그걸 어떻게 풀지 여러분이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40세 남자 전체가 분모가 될 거고요. 88,000명. 60세까지 생존한 남자가 분자가 되면 40세 남자가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나오겠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수학적 확률은 좀 이런 통계적인 자료 없어도 주사위 뭐 한 10만 번 던지지 않아도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은 좀 현실적인,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뭐 한 문제만 풀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필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150번 또 그런 식의 문제니까 150번은 흰 공, 검은 공에서 8개 있는데 공을 2개씩 꺼내서 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했대요. 그랬더니 4번에 3번 꼴로 이건 확률이 4분의 3이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2개 모두 흰 공이었다. 주머니 속에 흰 공이 몇 개 있었을까라는 얘기예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나 주머니 잘 그리는데. 잘 그렸죠? 8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떤 건 흰색이고 어떤 건 검은색이에요. 몇 개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개를 꺼냈는데 둘 다 흰 공인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는 식의 얘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주사위를 제가 뭐 6개를 한 번에 던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과연 1 하나,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나올까 하면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주사위를 6,000개를 한 번에 던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1,000개씩 나오진 않겠지만 비율로 하면은 많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는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수학적 확률로, 이상적인 확률로 구해보자고요. 8개의 주사위에서 2개를 꺼냅니다. 그런 모든 경우에서는 82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 흰색 공 개수 중에서 2개를 끊었다고 합시다. 이게 4분의 3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과연 흰색 공은 몇 개일 것인가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8 곱하기 7 나누기 2 흰색 공 개수 8 곱하기 나누기 2 이렇게 그래서 이게 4분의 3이려면 이게 4분의 3이려면 얘가 얼마여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니까 여기가 지금 4의 14배예요. 14배고 14배란 것은 2 곱하기 7이니까 3 곱하기 2는 7이니까 6 곱하기 7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 나왔습니다. 흰색 공이 7개가 있는 거야. 오, 딱 잘 그렸네. 흰색 공 7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4번 중 3번 걸로 흰색 공 2개가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더 쉽습니다. 물론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쉬운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죠. 제가 멀리서 분필을 던져서 이 네모 안에 꽂힌다고 합시다. 여기 꽂힐 확률은 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52번을 보시면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5짜리 원인데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하는데 그게 마치 반지름이 2인 원과 반지름이 3인 원 사이의 점을 선택했을 확률이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죠? 거리니까 반점 생각할 수 있죠. 연속 벌써 신어왔어.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그런 것을 넓이를 하는 거죠. 기하학적 확률이니까 도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파이분의 그 다음에 이 사이 넓이 하면은 9파이에서 4파이를 빼면 되겠죠. 그럼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주인공 수학적 확률 합시다. 수학적 확률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학적 확률은 다시 그 설명 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설명 페이지. 수학적 확률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수학적 확률, 어떤 시행에서 늘 시행이 시작입니다. 표본공간 S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밑줄 긋고 별표 치시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거기에 밑줄 긋고 별표 치시면 된다. 수학적 확률, 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거기에만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냥 식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 A, B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네, 가능성이 같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죠. 아까처럼 흰 공이 7개 있고 검은 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만 뽑는다고 합시다. 오케이? 공을 하나 뽑으면은 여러분이라면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공을 이렇게 하나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공 하나의 사건. 그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끝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는 흰 공 아니면 검은 공. 그러니까 흰 공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 검은 공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 하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개념이 생긴 거예요. 흰 공과 검은 공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다고. 이게 각각 근원 사건이 불합리하다고. 근원 사건이 이거 하나씩이잖아. 그치? 이 8개가 다 8분의 1씩 가능성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이 밑줄 긋고 별표 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와 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경우의 수는 실제로 두 가지인데 확률은 8분의 1, 8분의 7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도 설명 끝. 문제 풀겠습니다. 자, 13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7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는 주사위 눈의 합 기억나십니까? 합이 2부터 10까지 나왔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경우의 수는 어떻게 쓰냐면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나왔었죠. 이제 질문은 주사위 눈의 합이 7이 나온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네, 6분의 1이겠네요.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꾸준히 풀어보겠습니다. 138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검수 36분의 1이죠. 그냥 두 논의 수의 곱이 12의 배수일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의 배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뭐 두 개의 곱이 12의 배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하려면은 네, 일단 3의 배수가 있어야 될 테고 3의 배수, 4의 배수 그러니까 이 두 번 상황번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이런 걸 그냥 분석하는 거죠. 네, 분석해서 그럼 이제 3기준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보다 경우에서 더 적을 테니까. 그러면 주사위에서 4배수 3과 6밖에 없으니까 4하고 곱해져서 10의 배수가 되려면 4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6과 곱해서 되려면 4 당연히 있지만
2도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6도 됩니다. 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가지네요.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틀렸다. 왜 틀렸을까? 뭐 틀렸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섣불리네요. 서로 다른 두 주사위 이렇게 나있네요. 그러니까 A, B면 이게 3 나오고 이게 4 나오는 거고 이게 4 나오고 이게 3 나오는 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36이라고 한 거지 사실. 그죠? 네. 미안하다. 제가 그런 사건이 다 달라야 된다는 것을 그걸 제가 지금 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가지 나온다. 이것도 2가지 나온다. 이것도 2가지 나오고 이게 1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36분의 7이 나옵니다. 7. 4가 아니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라고 하더라도 확률은 똑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같아도 정확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으로 가죠. 네? 경우의 수로 풀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로 뭐 하는데 문제 없겠죠. 5명이 한 줄로 섰는데 A 맨 앞에 B 맨 뒤에 설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열하는 거고 5명 배열하고 높이 틀리니까 거기에서 A 맨 앞에 B 맨 뒤에 3명만 배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한 줄로 설 때 그럼 7팩토리얼이겠죠?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돼요. 여학생, 3명이 다 이웃해야 되고 남학생 4명이 있다면 5명 취급하고 여학생끼리 잘 바꾸고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42번 우리가 원수를 배워서 원탁이 나오네요. 네,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이 원탁이 왔는데 그러니까 8명이 왔는데 여학생 3명이 또 이웃해야 돼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네 8분의 8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을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건 이제 이렇게 6명 취급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6분의 6팩 한 다음에 여학생 3명이 잘 바꿀 때는 이미 원수일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경우의 수가 새삼 연습이 되는 단어일 겁니다. 중국순이든 원수이든 중국조합이든 그냥 수열 조합도 연습이 될 테고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4개 꺼낸다고 합니다. 공 8개 있는 거예요. 흰색 5개, 검은색 3개 여기에서 공 4개를 동시에 꺼내니까 기본적으로 8C4입니다. 네. 뭐 꺼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 꺼내는 거. 모두 흰 공이면 분자에 뭐 써야 돼요? 흰 공만 4개 뽑혀. 그럼 분자에 뭐 써야 돼요? 뭐야, 흰 공 5개 있잖아. 5C4. 좋아? 여기서 차분하게 할게. 그래 하거든. 이 144번이 기본 문제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기본 문제 형태야. 요건 일단 이해됐지? 그럼 그 다음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나오는 거. 이번 문제가 이제 좀 볼만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8C4.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5C3 곱하기 3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46번 10개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3개 있다. 10분의 3이 불량이에요. 2개를 뽑는데 1개만 불량품일 확률이라고 했어요. 상상하세요. 10개의 제품이 또 주머니에 담겨있고 3개가 불량이야. 네, 그럼 흰공 7개, 검공 3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2개를 뽑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예, 10C이겠죠. 자, 그리고는 1개만 불량품이라고 하니까 정상 하나, 불량 하나 이렇게 나오나 봐요. 정상 7개, 불량 3개인데 그럼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70 더하기 30.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뒷셈 정리 보시면은 그냥 확률의 기본 성질 0에서 1 사이다 하고 전사건의 확률은 1, 공사건의 확률은 0, 뭐 그런, 그리고 아래 뒷셈 정리, 그리고 배반 사건인 경우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까지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냥 봅시다. 160번 보시면 1부터 20까지 20장의 카드에서 하나를 뽑는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하면은 네, 20C1 분의 3C1 더하기, 아니 미안해요. 3의 배수가 잘못했습니다.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20까지? 6개 있죠? 그러니까 20분의 6. 오케이? 그 다음에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네, 20분의 5. 3의 배수, 4의 배수인 것도 있을까? 20까지? 몇 개 있어요? 네.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2번. 흰공 4개, 붉은공 3개, 검공 2개. 흰공 4개, 붉은공 3개, 검공, 다크라고 할까? 2개. 있는 주머니에서 공 2개를 꺼내. 지금 9개의 공이 있죠? 네, 공 2개를 꺼냈는데 모두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출제요도는 이렇게 봐야 돼요. 흰 공 2개가 나오거나 빨간 공 2개가 나오거나 검은 공 2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2개 9개에서 2개 뽑으면 돼요. 이게 각각의 이제 확률이 돼요. 그래서 이제 흰 공이면서 빨간색 공인 게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배반 사건인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 빼주는 게 없이 그냥 이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이제 문제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164번. 10개 중에서 3개가 당첨이에요. 당첨 확률이 이미 나왔네요. 당첨 확률 10분의 3입니다. 제비를 동시에 꺼내는데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를 확률. 여러분,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그것의 반대가 뭐겠어요? 예, 다 당첨이 아니고 다 꽝인 거겠죠, 그죠? 그러면 다 꽝인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꺼내니까 10C3이에요. 거기에서 꽝이 7개 있잖아요. 10C3인데 7C3이 꽝 확률인 거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네. 이건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당첨. 당, 꽝. 당, 꽝, 당. 꽝, 당, 당. 당, 꽝, 꽝. 꽝, 당, 꽝. 꽝, 꽝, 당. 꽝, 꽝, 꽝.
이게 적어도 하나는 당첨이야. 이게 다 꽝이고 어느 쪽으로 풀래 이런 식의 얘기라고. 여러분이 이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166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어. 2장의 카드를 뽑아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개를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는 거지. 그러면 짝짝 홀짝 짝홀 홀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곱이 짝수되는 거, 곱이 홀수되는 걸 나누면은 당연히 홀수라는 게 더 적잖아. 그쪽으로 풀자는 얘기예요. 전체 확률에서 10장 중에서 2장을 뽑는데 홀수 5장에서 2장을 다 뽑은 거 그걸 빼자는 거지. 네,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168번 1부터 50까지 50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그게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4의 배수 집합을 이렇게 합시다. 1부터 50까지예요. 이렇게 1부터 50까지인데 4의 배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이 표현하고 4의 배수이다. 5의 배수이다.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다. 이 표현, 이게 반대표현이잖아. 그죠? 어느 쪽이 풀기 쉬울까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50까지 4의 배수를 찾는 게 쉬울까? 4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게 쉬울까? 4의 배수를 찾는 게 쉽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풀자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4의 배수가 4 곱하기 12가 48이니까 12개 있겠죠? 5의 배수는 당연히 10개 있을 겁니다. 그 4 또는 5의 배수가 20의 배수니까 2개 있겠네요. 그죠? 네. 한 장 뽑았으니까 전체 경수 50개겠지. 그치?